저는 시각예술 전공을 했고 평면 영상 설치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한석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업이 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크고 그다음에 공간 이런 작업들이 좀 많아서 의도치 않게 제 작업을 보고 이제 같이 협업을 원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연극이랑 영화를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고 생계수단 유지를 위해서 교육을 한 지는 거의 17년이 넘었습니다. 작가 활동한 지는 한 12년, 13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작업들이 많았어요. 작업을 직접 보러 오더라도 만질 수 있고 함께 얘기할 수 있고 인터랙티브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이러한 작업들이 대부분 많았다면 지금은 좀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작업들이 조금 더 온도가 뜨겁다면 뜨거운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봤었을 때 직접적으로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연상해보고 공감해 볼 수 있는 작업들이 주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작가로 살면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고정적인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숨만 쉬어도 핸드폰 비는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주로 미술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학교 때는 저 대학교 1학년 때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는 뭐 편의점하고 술집에서 알바하고 잡지에다 글 쓰고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했던 것 중 하나는 입시학원 강사였었어요. 이제 새끼 강사로 들어가가지고 보통 제일 꼬마를 새끼 강사라고 하거든요.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끼 강사에서 부전임, 전임까지 올라가는 이런 단계를 거쳤는데 사교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뭐 스카이캐슬에서 본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술 안에서 미술 쪽 사교육도 정말 뜨악할 만큼 놀라운 어, 강사진들과 금액과 뭐 이제 그런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좀 힘들어서 그 입시 강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나왔고 그러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대학원을 또 준비하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공부를 하겠다고 하지만 원서비를 내야 되는데 원서비가 막 5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런 거예요. 내가 붙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5만 원, 8만 원, 10만 원을 한 군데만 넣을 수도 없고 여러 군데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바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바를 뭐 하지라고 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가면서 생각을 한 게 나는 작가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작가라고 불러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무슨 기술 자격증처럼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다른 예술 분야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입문, 입봉 이런 개념처럼 뭐 등단 이런 개념처럼 전시를 몇 회차를 해야지 어 작가 작가 예술인 복지대에서 얘기하는 뭐 작가야라고 낼 수 있는 그런 거 시스템에 어플라이라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주로 무슨 일을 그럼 미술 쪽 베이스 일만 하면서 미술 작업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시작한 게 뭐 했던 게 그거라고 교육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 교습소랑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위한 창작 교육을 하고 싶진 않아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작업할 수 있는 개념의 워크숍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교육을 조금 시작을 하고 있을 때 뜻밖의 플라이시티라는 팀을 알게 됐고 플라이시티는 이제 좀 그때 워낙 유명한 팀이어서 그 플라이시티라는 팀이 운영하는 이루빠라는 어린이 교육 워크숍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가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미술계 안에서 그런
거가 있는데 어쨌든 미술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사업 같은 게 되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사업은 결국에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들을 운영하려면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세금에 대한 응당한 어떠한 건강한 행위, 건강한 어떤 미술적 행위를 시민들에게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시민 교육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그 어린이 워크숍을 같이 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역 주민이랑 혹은 문화 소외계층 친구들, 다문화 가정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랑 계속 교육을 하게 됐고, 그런 교육적 경험이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점점 여러 기관이랑 기업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저한테 부탁을 하면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서는 다른 작업하는 거는 뭐 연극이나 영화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결이랑 맞으면 하고 있고요. 연극은 한 6, 70편 넘게 한 것 같고 영화도 10편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연극 같은 분야 안에서 제 포지션은 무대 디자이너 겸 제작자인 거고, 그다음에 영화 쪽에서 제 포지션은 아트 디렉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계속 상대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 작업이든 워크숍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프로젝트든 대부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방법적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일단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저희 워크숍은 멈췄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제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거의 6개월 정도 하지 않았었고, 6개월 조금 넘었을 때, 한 여름 좀 지났을 때, 그때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간다 이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재개해서, 그게 한 8월, 9월 이랬었는데, 학교도 재개하고 출석을 선택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가 떨어지고 나서 정부의 지침이 오케이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는 워크숍을 다시 진행을 했고, 원래 워크숍이라고 해도 성인 한 사람에 저희는 아이들을 4명 이상을 가르치진 않아요. 같이 작업하진 않아요. 원래 5명 이상을 넘으면 서로의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밀도도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육은 그러한 방식으로 다시 재개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태이고, 뭐 기관이나 기업에서 하는 저거 같은 경우들은,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은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줄어서, 모집 인원이 줄고 뭐 회차 수가 늘어나서 같은 프로그램을 두 타임을 돌려야 되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업들은 방식을 제안을 했었던 거,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온라인 강의 같은 거는 이제 저는 영상 작업을 조금 해서 그래도 너무 어색하진 않아가지고 하는데, 네, 어색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면에 했었을 때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했을 때 화면 뒤에서 끄덕이는 얘가 진짜 알아들었나가 캐치가 안 돼요. 그래서 뭐야, 알아들었나? 이거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직접 더 밀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가 조금 아쉬움이 있죠. 아무래도 영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거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하는 것들을 되게 빨리 전환을 한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미술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비슷하니까 되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거든요. 경제지원금 나오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어디서 힘들다고 2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잘 없었는데 이런 거 준다 막 이런 얘기. 그런 지원금이,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제공을 해주는 지원금,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기업, 기관, 재단 같은 데서 새로 만들어낸 사업들 같은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성된
사업들이 워낙 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받는 작가님들이 좀 많죠. 근데 뭐 그 위에 그 전과 후가 너무 막 판이하게 달라졌어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작가가 친구들을 가르치는 친구들, 티칭을 좀 하는 친구들, 자기가 자기 거 꾸려가지고 하는 친구들, 혼자서 하던 친구들은 좀 어려워진 친구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교습소라든지 아니면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티칭을 하던 친구들은 뭐 잠정적으로 멈춘 친구들도 좀 있고 그런 작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2020년에 2월에 바로 독일에 나갔어야 됐는데 나갈 수가 없었죠. 왜냐면 유럽이 너무 발발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미안한데 나 쿼터제로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4분기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로 바꿨었는데 9월인가 10월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 터지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번에 안 갈게. 그래서 포기할게 라고 했더니 그냥 그러면 내년으로 바꿀래? 그랬더니 난 니네 나라도 우리나라도 나아질지 모르겠고 나는 어쨌든 나 백신을 맞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이제 캔슬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오피스랑 저랑도 이제 캔슬을 했고 네, 이후에는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어쨌든 해외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저는 해외 레지던시를 좀 많이 갔었던 편이어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커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단되진 않았어요. 계속 가긴 해요. 어플라이 하는 사람이 적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가 있고 원하면 맞고 와라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그리고 강행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아는 작가님들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터지고 있는데 야 지금이 진짜 비행기 값싸 지금이 아무도 없어서 괜찮아 마스크만 잘 쓰고 다니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 있었고 자가격리 감행해 가면서 2주 가고 뭐 왔을 때 쿼런티도 감행해 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만두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 뭐 규모가 작아졌다거나 아니면 되고 있는데 예전만큼 이렇게 이펙트 있게 움직일 수가 조금 없는 상황인 거가 더 맞아요. 사실상 지금도 늘 공고는 나오고 있고 늘 어플라이 하는 분들 있고 지금은 이제 가는 분들 꽤 있죠. 북유럽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 또 심지어.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넘었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그냥 받아들이자가 아예 됐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감행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에이시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인이 오는 거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을 내가 안고서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게 있고 멈춘 거는 뭐 그러니까 레지던시가 멈췄다기보다는 대만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죠. 국경이 닫혔으니까. 국경이 닫혀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누구도 못 들어가서 외교 활동이 멈춰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런 거는 그러한 나라의 상황인 거고 정부의 지침인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고 자행하는 거죠. 정말 뜻밖의 상황인 거는 코로나 이후로 미술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그래서 활발해진 이유는 그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응당 열리는 아트페어들이 열지 않았었고 비엔날레도 열지 않았고 뭐 온라인으로 대처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랬는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형식들이 바뀌었고 예약제로 방문을 하게 되면서 아트페어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 이제 오픈을 했죠. 그 전해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보다 6배가 올랐다고 했나? 거의 600 몇 억을 팔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김윤아 작가님 얘기하셨을 텐데 주변에
너 오늘 얼마 팔았어? 그렇게 아트페어장에서 돌아다닌다 얘기해. 너 오늘 얼마 팔았어? 나 오늘 8천 팔았어. 너 얼마 팔았어? 나 1억 4천.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웬만한 평론 작가들은 정말 다 싹 다 팔아치웠고 그림이 없어서 돌릴 수 없을 정도였었고 제가 아는 평론 작가들은 웨이팅 리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 한 4년 후까지 작업을 더 이상 팔 수 없을 정도여서 어시를 5명을 데리고 들어오고 거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쳤을 때 제가 뭐 어렵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술 시장이 되게 호황이었는데 되게 뜻밖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지점은 정확하게 소비자 관람객이 이 작업 좋아요 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딱 패킹해가지고 들고서 집에 갈 수 있는 작업들 한 피스로 딱 떨어지는 작업들 그리고 플러스 뭐 작가의 미래성이라든지 작품의 어떤 값어치 혹은 미술 뭐 인테리어성 저 작품 작가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미술 작품 인테리어로 잘 쓰이면 좋잖아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거 되게 모욕적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런 어, 예쁜 작업들이 되게 많이 팔렸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엄청 잘 풀린 작가분들도 많아요. 특히 작년에. 그래서 파생돼가지고 막 다른 뭐 지역의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데도 거의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쓸어서 다 팔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하나 또 다른 거는 뭐 옥션 같은 개념이 있거든요. 그 미술계 인프라에 옥션이 하나 빠졌네. 옥션은 예전에는 다 같이 앉아놓고서 정말 우리가 아는 옥션 경매하듯이 이렇게 값을 카운팅하고서 이렇게 거수해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랬었으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우리 마치 이베이 하듯이 해요. 작품이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당근마켓처럼 당근마켓은 아니고 그냥 정말 이베이처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작가 소비자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보시고서 작가의 리서치를 개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작품을 확인을 하고서 이제 이베이처럼 이제 경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작품들이 한 공간에 같이 DP가 돼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직접 작품을 보고 싶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서 원하는 시간에 가서 직접 보고 실물을 본 다음에 내가 초이스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옥션 측 관계자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계약서 따로 쓰시고 그다음 배송은 따로 받으시고 이런 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고 대부분 너무 이렇게 이 말이 되게 표현이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미술은 미술로 작품을 직접 봐야지 직접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 이런 개념 자체가 되게 천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직접 보는 것도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 내가 먼저 찜했고 약간 쇼핑몰에서 우리가 쇼핑몰 보고서 나 직접 착용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매장 가서 해보고 인터넷이 더 싸니까 인터넷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스토프를 바이한다 이런 개념으로 전환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되기도 했죠. 코로나 이후에. NFT는 코로나랑 상관이 있어서 들어온 거는 아니죠. 될 때가 됐고 이 시기였고 당연히 가고 있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찝어보면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가 들었을 때 코로나가 터지고서 가장 바쁜 사람들은 영상 쪽이라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모든 게 인터뷰로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영상 언어로 전환이 됐고 OTT 유튜브 이런 건 정말 폭발했고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럼 뭐 하다못해 뭐 사운드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어떤 대체 같은 어쨌든 우리가 송출의 개념으로 접할 수 있는 다른 매체들이 엄청 활발해지면서 졌고 그다음에 혼자 무언가를 취하고 싶을 때 취할 수 있는 이미지 취득은 디지털로 되게 대처가 많이 되는 그 수순 상황에서 NFT가 나온 거죠. 미술계 안에서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는
미술관들이 각자 영상 업체들을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하루 인터뷰 막 3개, 6개씩 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인터뷰가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그래서 영상 인터뷰가 너무 많고, 작품 스케치를 하기 위한 영상 팀들도 계속 들어오고, 예전에는 작품을 설치하고 있으면, 설치하고, 그 다음 작가와의 대화로 대부분 그게 풀어져서 이제 공유가 됐다면, 지금은 스케치에서 영상에서 나가는 거가 훨씬 더 빠르고 기록성이 훨씬 좋다 보니 아카이빙 개념 안에서도 미술관들은 대부분 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걸로 전환이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영상 교육 같은 게 너무 많아졌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때문에 키트 개발이 좀 많고, 키트 개발이라고 얘기한다면 교육 저는 얼마 전에 저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재단에서 한석경이 하고 있는 작품의 특성을 꼽은 작품의 특성을 살려서 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트가 집에 마켓컬리처럼 배달이 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이 채널을 보고 따라서 작업을 해보는 키트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저도 처음 해봤고, 사실상 키트 개발은 이제 들어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재단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점 중 하나가 키트 개발은 돈이 정말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면 테스트 비용부터 해가지고 이 키트 테스트 해야 돼. 그러니까 작가 인건비, 영상 업체, 그다음에 키트 개발 비용, 실현 비용, 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영상 도출했었을 때, 그다음에 배달, 그다음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비용,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 쉬운 금액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니즈가 굉장히 많은데 할 수가 없는, 하려다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그 재단 분이 사실 코로나라 상관없이 그 전에 원래 고민하셨다가, 그 전해 원래 19년에 하기로 했었다가, 딜레이 됐다가 2000년부터 준비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 작년에 나왔고, 그 테스트가 나와서 저는 영상 촬영을 하고 키트를 개발해서 학교에 배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본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를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 작품을 알고 싶고 겪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작게나마 워크숍을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친구들이 해보자. 근데 선생님들이 작가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한계가 커가지고,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이 순서 20분 안에 20분 혹은 40분 안에 20분짜리 40분짜리 뭐 이렇게 끊어가거든요. 그래서 20분짜리 코스로 작업해보는 거, 40분짜리 코스로 작업해보는 거, 이런 거를 만들죠. 영상 교과서처럼.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해보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우연히 알게 된 거가, 교과서조차도 이제는 영상화가 워낙에 많이 돼서 요즘에는 교과서 이제 QR로 박혀가지고 그 영상을 계속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영상 교육 자료로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기관들이나 재단들이나 심지어 교과서 출판사들도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실 코로나 이후로 영상이 너무너무 미친 듯이 계속 찍히고 나가고 이러면서 제일 고민하는 거는, 영상은 영상 안에 작가들은 편집권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영상은 죽을 때까지 또 다른 어떤 디지털 화석이 되는 건데, 나는 얼마나 잘 정제된 언어로 내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가, 혹은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커졌어요. 그게 제가 코로나 이후로 겪게 되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영상 화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계속 보고 있고,
내가 떼어내고 싶은 용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사용한 이 그 언어가 줄 수 있는 오차 범위가 있는데 이 언어보다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계속 가니까 뜻하지 않은 공인이 돼버린 느낌이 되게 어려워요. 이 느낌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크죠.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거는 디지털로 남았었을 때 나는 내 책임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가 정말 고민이에요. 나는 계속 이렇게 뭐 뭔가를 바꿔가기도 하고 작품을 계속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럴 텐데 내 책임감은 어딜까? 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인터뷰 아니고 다른 무슨 크리틱 자리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 잡지 편집장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기자셨다가 이제 편집장님 되셨는데 그분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여기저기 이제 이미 작업 활동을 이미 많이 하시는 작가님들을 워낙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장소도 워낙 많이 가셔서 이렇게 시각적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엄청 많이 이렇게 트여 계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그분이랑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작가 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했으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다음에 또 보고 싶어가지고 기자님 혹시 저 핸드폰 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전시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연락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촌스럽게 왜 이래요? 이러는 거야. 그때 왜요? 그랬더니 그냥 잘 살다가 작업 잘하고 잘 살다가 현장에서 만나자고. 계시면 현장에서 만난다고. 잘하고 계시라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제 많이 힘드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잘 살아남아서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